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만에 녹음을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9월은 개인적으로 좀 바쁘기도 했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주 업로드를 못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뉴스를 이렇게 따라 가다 보니까 빵 터진 뉴스가 있었어요. 윤석열 손바닥 왕자.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클릭을 딱 했죠. 딱 보고서는 설마 이거 합성이겠지. 근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야. 거의 커뮤니티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인 거야. 심지어 진짜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 3, 4부터 계속 한 4번에 걸쳐서 계속 왕자를 손바닥 안에 새기고서는 토론회를 임했던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실화냐?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존재, 박근혜라고 하는 존재, 이 우주의 기운을 모았던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이 김건희나 윤석열 같은 이 무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무속인한테 의존하고 무속인이 멘토고 무속인이 말하는 뻔뿌질에 계속 업돼가지고 나는 국모의 상이고 나는 왕이 될 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서 손바닥에 왕자까지 새기는 사람들이 대권에 지금 1위라는 거, 저쪽 진영에. 이건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 코미디면서도 비극인 거예요. 정치를 연예인처럼 소비하고, 정치를 여론조사에 서 숫자로서 소비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아무리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회가 정상적이며, 정치가 정상적이면 쳐내야 정상인 건데, 언론이 정상이면 쳐내야 정상인 건데, 걸러줘야 되는데, 걸르지 않고,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런 인간을 앞에 뿜업을 시켜서 1등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놀랄 노자의 코미디가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기도 전에 저 정도라고 하면은 되고 나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사회가. 윤석열을 공정과 상식과 모으로 펌프진한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진중권이나 서민이나 김경률이나 이런 인간들은. 물론 그 인간들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 짓을 계속하고 있겠지요. 진짜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해명도 너무 웃겨. 할머니가 써준 거다. 뭐 팬들이 써준 거다. 이건 누가 봐도 역술인이 써준 거지. 왕자의 그 글자가 똑같잖아요. 크기도 같고.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본 사람마다 왕자를 써줍니까? 부적을 손에다가 넣을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멘탈이 약할 거냐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 점에 의지하고 있는 거냐고요, 무당한테. 이 부적이, 이게 여러 가지 부적이 있잖아요. 왕자, 임금왕자부터 뭐 빅왕자, 달, 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죠. 그 중에 그러면 임금왕자를 부적으로 쓰는 그 이유는 뭐냐? 임금왕 자체는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어떤 그 음양의 귀신, 음의 귀신을 제압하고 사악한 기운을 대비하는 거. 통토를 제압하는 부족으로 사용된다. 임금은 인간 중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종 시험이나 진급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으로 그 시험 합격이나 합격 승진의 부족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부족들을 모두 결승부라고 한다. 결승부적이요. 결승이란 최후의 승부를 의미하며 그 승부에서 이긴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토론회를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손에다가 왕자까지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조선시대 때 무슨 야화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야설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를 따라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윤석열과 윤석열 부인과 관련된 부분에 이 역술인들이 너무 많이 해요. 일단 둘이 만난 건 잘 아는 스님이 소개시켜줬다고 그랬잖아요. 잘 아는 스님이라는 게 당연히 역술인 아니겠어요? 그 역술인이 야 니네 둘이 만나면은 대운이 튀어가지고 너는 국모의 상, 너는 왕의 상이 될 거야. 너네 빨리 둘이 결혼해. 네. 예.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멘토라고서 만났다라고 하는 스님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스님들이 아니라 다 그런 역술인들이에요. 그 윤석열이 대동했다라고 하는 그 홍석현 만날 때나 김종인 만날 때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 다 역술인들이에요. 그리고 김건희의 이 박사 논문도 다 운세궁합 관상이잖아요. 그리고 양재택 어머님도 이 점을 보시는 분이시고 완전히 뭐 김건희가 신녀야 신녀.
제가 볼 때는 돈 있는 남자들이나 지위 있는 남자들의 이 점을 봐주면서 이 신녀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권력을 얻고 돈과 명예와 유지라는 글을 쓰고 유지라는 말에 이 부적을 딱 넣어가지고 박사를 받는 어떤 그런 신기를 발휘한 신녀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진짜 이 둘은 무속에 흠뻑 빠져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 야, 이거는 진짜 나라를 그냥 진짜 지하로 뚫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국민이 이런 거를 용납해서도 안 돼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가십거리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서비스 정신이다. 이제 하다가 자기가 쉴 데가 안 되니까 가십거리 제공도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서비스 정신이라는 거야. 근데 이 윤석열이 지금 이지까지 하는 거 보면 이러고도 버티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주는 거 보면은 진짜 어느 정도까지 진짜 가십이 나올지 무엇을 상상하든 제가 볼 땐 그 이상의 개수이 나올 것이고 윤석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십거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최순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네, 일단 부울경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다 나왔어요. 이재명 지사가 55%를 넘었죠. 추미애 장관이 99.9% 해서 이제 일단 두 자릿수를 누적 투표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미애 장관에게는 그래도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선 선방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이낙연과 이낙연 캠프가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 위기감이라고 하는 건 너무 클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한테 몰빵해서라도 뭐 어쨌든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심이 이재명 지사한테 더 몰렸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이 더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내일 이제 슈퍼 위크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매우 크게 선방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가 함께 가야 민주당의 대세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추미애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지금 뭐 2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와서 추미애의 목소리를 살려줘야만 이재명 지사의 개혁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이재명 지사가 방어받을 수 있어요. 저 공격으로부터.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 대장동 건의 뉴스를 보시면 이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진짜 끝도 모르는 끝말잇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범인이지? 누가 제일 나쁜 놈이지? 계속해서 나쁜 놈들이 나와요. 이제는 뭐 유동규라고 하면서 유동규가 핵심이다라고 나와요. 어저께는 뭐 정영학이 핵심이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바뀌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압수수색하고 뭐 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유동규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급한 그 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낙연이 계속해서 이재명의 문제를 뭔가 이건 큰 거고 조사를 해야 되고 검찰 수사가 들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짜고서는 그 말을 계속해서 쌓아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낙연이 그 말을 할 때부터 뭔가 꿍꿍이가 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낙연과 이 조중동과 이 국진과 이 검찰이 지금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으로 몰아가는, 나올 때까지 털고 무엇이든지 이재명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재명 지사의 대응, 그 캠프들이 굉장히 대응을 잘해왔다라고 보는데, 쟤네들의 전략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00점 100승이다. 왜냐? 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나 아무리 뉴스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너무 뻔한 거예요. 누가 돈을 처먹었는지. 그리고 그 화천대유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이 법관들, 검사들, 국진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를 거기다 뭐 이동규나 이런 사람들을 껴넣는다 하더라도. 왜? 곽상도 아들의 50억은 너무 크거든. 박영수 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경재 변호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파면 팔수록 결국 거기서 돈을 먹고 이익을 취한 세력들은 이 재벌과 토건 세력과 국진당과 이 검언 이 유착 세력들이거든. 결국은 이 김만배라고 하는 이 법조도 이 소위 브로커가 된, 언론인 출신의 브로커가 된 사람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과 그걸 털어주는 그 법조인들한테 보호한 거 아니에요, 다. 그 아들, 딸, 부모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 두루두루 챙겨준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진실을 과연 검찰이 바꿀 수 있을지, 공수처가 바뀔 수 있을지, 정말 우리 사회가 소위 이 진짜 법망의 밖에서 자기들끼리 홍보해주고 털어주고 판결해주면서 어떤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저 불법의 아웃로의 카르텔이 탈법의 카르텔 그러면서도 건드릴 수 없는 저 초롱성을 과연 깰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집권했을 때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할 극복해야 될 너무 큰 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이 민주당의 개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언론개혁에 대해서 다시 후퇴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민주당이 계속 언론개혁, 검찰개혁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2월달 시간급입니다. 4월달 시간급으로 6월달 시간급이니까 한 5월, 6월에 갑자기 뭐 국회의원 몇 명 나와서 사법개혁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법개혁. 그걸로 또 눈을 돌립니다. 사법개혁 딱 하더니 한두 달 또 지나더니, 언론개혁은 꼭 하겠다고. 언론개혁 특위를 만들겠다고. 검찰개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법개혁 얘기했다가 언론개혁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말아먹고 있는 거거든.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애초에 저는 민주당은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요. 계속 선거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면서 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민주당의 가장 큰 사악함이라고 봐요. 이 지도부가. 이번에 호남 경선에서의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차를 보셨듯이 그들의 너무나 과대표됨으로써 민주당이 사실상 국진당화된 지도부가 국진당화된 거의 차이가 없는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로 우리는 남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기 껄끄러워하는 거 유튜버들이 껄끄러워하는 게 김어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김어준에 대해서 뭐 과도한 비판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이 해온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저는 박시영이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데 김어준이나 박시영은 모든 선거를 게임으로 만들어요. 다 숫자를 만들어요. 시민의 정신, 개혁, 이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보의 다이나믹함이나 그 시대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숫자와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들이 원하는 후보에 여론조사를 띄우고 그거 갖고 계속 그 사람을 펌피질하고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어준은 매주 이낙연 타령이었어요. 이낙연 모든 게 이낙연이었어 사실은. 이재명 얘기하다가 이낙연. 근데 이 사람이 이낙연을 띄우고 뭐 둘이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얘기했던 2위에게 원팀을 요구하려면 2위에게 원팀의 대우를 해줘라. 조롱하면서 원팀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원팀을 원하면 원팀으로 대우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서른이나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하고 있는 짓은 그 원팀이 할 짓입니까? 지금 이낙연 캠프가 하고 있는 짓은요, 자기가 대통령을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나 그 언론의 향방을 보면은 조중동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 국진당이랑. 저런 사람들이 원팀이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지지자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단순히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또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어준이 지금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그것을 강요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몰빵론 퍼뜨리듯이. 저는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 지지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정신이 진짜 민주당이 지지자들이 진보하는 길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진보해야만 민주당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